무역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이 기어이어 인제 관세 폭탄을 때리고 결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도 맞불을 놓겠다 했습니다. 아 이 사이에 파편은 다 주변 국가들한테 다 튈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지금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미중 무역 전쟁 스타트. 글로벌 통산 정쟁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둔 날 전격적으로 유예. 하지만 중국에 대한 예고는 그냥 진행하겠다. 여기서도 중국도 미국 일부 상품에 10% 관세 부과, 석탄, LNG에도 15% 보복 조치를 발표하면서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에, 이번 주에는 트럼프는 시진핑과 통화하지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단속에 미흡하다는 이유로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부과를 얘기했지만 일단 니들 하는 거 좀 보니까 내가 기다려 줄게. 일단 보류를 했어요, 보류를 얘네들은. 근데 중국과는 이제 전면전으로 들어간다처럼 지금 나와 있어. 예, EU도 때려 주마. 음. 자, 중국에서 오늘 이제 보복 관세를 때렸는데 좀 자세하게 좀 내용을 한번 보죠. 그러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속뜻이 좀 있어.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복하겠다는 거냐 봤더니만 중국 역시 보복 관세로 맞불을 놨는데 관세 부과돼서는 중국보다 미국에 더 피해를 더 주는 품목들로 구성을 했다. 그러니까 미리 중국이 준비했다는 얘기지. 미국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다면서 이제 맞짱을 뜨겠다 이건데 그래요. 미국 피해가 더 큰 품목만 냅두고 대화 여지는 남겼다라면서 1차적으로 자동차, 대형 자동차 및 픽업 트럭 10% 농기계, 원유, 석탄, LNG에도 이렇게 때려버리겠다. 음흠. 그다음에 구글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개시했다. 원유의 경우에는 어차피 인제 중국이 미국한테 오는데 그렇게 크지가 않아. 전체 원유 수입량에 보면 2.5%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미국이 오히려 피해가 더 큰 거 아니겠냐. 중국은 사실 러시아를 통해서 원유를 갖고 오니까 "미국 거 안 받아도 그만이야." 이러고 미국 거를 좀 쌩까하고 러시아에서 받으면 되니까 이 원유 쪽은 자신 있게 인제 때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을 대체할 공급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뭐 석탄, LNG 농기계도 마찬가지다. 예. 중국 입장에선 미국 물량 비용이 1.4% 니까 관세 때려도 큰 타격이 없다 이거예요. "관세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면서 중국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대한 타격만 극대화시켰다. 음. 그래 뭐 수출 통제를 통해 압박을 시도하고 있으면서 하지만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거는 제외해 줬다. 결국에는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거 아니냐? 음.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데 이게 인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반중주의에 빠진 분들은 미국이 중국을 때리는 것 자체만 좋아하시고 그게 뭐 미국 뭐 중국이 그렇게 해서 망하네, 망해 뭐 이런 정신 나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의 대중 관세 정책은 이미 2018 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땐 더 셌어. 근데도 안 통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미국이나 중국이랑 서로 간에 이 무역 수출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때리기 시작하면은 그냥 양쪽이 치킨 게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더 이득이 되고 누가 더 덜 이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당시에 2018 년도에도 "중국을 때리자." 해서 막 때렸지만 결국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합의를 봅니다. 또 다시 시작을 해. 또 "농산물 때려 주마." 이러고 막 때려. 뭐 "중국도 니들 자동차 때린다." 서로 간에 막 그래. 또 몇 개월 뒤에 또 합의를 봐. 다시 또 "때린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사실 이렇게 세게 때리는 척하지만 사실상은 또 완화가 되고 때렸다가 완화가 되고 미국도 두들겨 맞고 이러게 양쪽 다 "우리가 이걸 뭘 얻은 게 있냐?"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 때 바이든 때 지나서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관세 전략을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과연 무엇을 얻었냐면 마땅한 게 없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여기서 미국이 의도하는 건 대체 무엇인가? 대체 뭘 원하는 것인가? 를 보면은 사실은 좀 인제 미국 쪽이 자국이 이제 기축통화국으로서 받게 되는 화폐적, 금융적 뭐 어떤 무역적 손실을 "쪼끔 중국 니들이 좀 더 받아 줘." 이거거든. 중국이 "알았어 인마 받아 줄게." 이걸 이렇게 해 갖고 서로 합의를 보면 끝이 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예전에도 중국이 뭐 "니들 자동차 우리가 몇 개 사줄게 임마."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게 너무 조건이 좀 말이 안 되는 조건이야. 근데 중국이 약속을 해. 그리고 안 사. "와 사람들이 안 사는 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 버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걸 얘네들을 어디까지 믿고 이걸 해 줘야 돼. 그렇다고 우리도 때리자니 우리도 맞게 되고 이게 답답한 거죠. 거기다가 관세를 때려도 중국이 또 위안화를 절하를 시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일부러 달러를 올려. 그러면은 뭔 소용이 있냐는 거야. 관세를 때려도 가격이 그만큼 낮아져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가격이 더 낮아서 들어오니까 관세를 때려봤자 예전 가격과 별 차이가 없어져. 뭐 이런 문제야. 그게 소용도 없지. 여기에 또 우회적으로 캐나다, 멕시코를 이용해서 우회 수출을 하지? 뭐냐고. 이게 뭐 소용이 없네? 결국에는 계속된 재협상으로 이게 완화되고 또 싸우고 완화되고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결국 저렇게 나가다가 또 협상하고 저렇게 나가다가 협상하겠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쓰는 전략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중국이 2018 년도에 그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얘네들이 여러 인제 우회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중국이 머리를 굴린 게 뭐냐면 미국이 자국에 대한 수출을 싫어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니들 중국 물건 그만 들이밀어." 어?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그럼 니들 물건도 우리한테 그만 들이밀어." 그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보는 게 서로 이제 점점점 밀리기 시작하니까 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교류가 서로 간에 다 같이 떨어져. 즉 다시 말해서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나 또 수입하는 거나 중국이 미국 걸 수입하는 게 서로 간에 같이 떨어져서 같이 바닥이야. 그러니까 둘이 승자가 아니라 둘이 패자가 된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도 승자가 아닌 거야. 그래서 이게 별 성과도 없는 짓인데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인제 중국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게 인제 미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막 교체가 되니까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게 약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아니라 1인 체제가 유지가 되니까 얘네들은 인제 미국이 정권이 바뀌고 이럴 때를 노려서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대상으로 한 시장을 다른 데로 다 뿌려 놓아 버렸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인도나 한국, 뭐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관세를 확 풀어 주고 시장을 개방해 버려요. 그러니까 몇몇 나라들한테 "야 우리랑 뭐 같이 안 할래?" 이러고 "우리가 개방해 줄게. 관세 안 때릴게 너희 나라한테." 이래 놓고 마구잡이로 막 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게 뭐 해산물, 과일, 채소, 의료, 음료, 비철, 화학, 뭐 타이어, 엔진 뭐 별의별 걸 다 그냥 넣은 거야. 음. 다 면제시켜 주고 다 관세 빼 주고 "야 너희도 넣고 우리도 넣고 하자." 이렇게 막 열어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야 이거 완전 개꿀인데?' 이러고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인제 미국에서는 우리를 좀 감시를 하는 와중인데 이게 2020 년부터 중국이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넓어지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고 사실 우리가 좀 미국과 거래하기가 좀 껄끄러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먼저 이렇게 시장을 개방해 줬기 때문에 얘네들의 덤핑 물량도 우리가 이제 거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정작 웃긴 거는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이 2018 년도부터 막 지내서 2023 년도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음 미국이 중국의 자신들의 수입 그러니까 이 어떤 중국의 수입 물량을 줄인 퍼센티지가 고작 해봤자 3% 밖에 안 돼.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가 갸우뚱하긴 하는데 정작 중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처가 늘어나면서 전 세계 수출량이 더 늘어났습니다. 음.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의 전략이 안 먹혔네.'가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의 전 세계 수출량이 늘어난 구독에서 가장 기여도가 높았던 몇몇 나라들을 보니까 이제 멕시코, 뭐 캐나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껴있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 중국의 수출이 전 세계 수출량이 늘어난 데 있어서는 우회 수출이라는 것이 꽤나 작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점에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특히 럼프 형님 입장에서는 '이 우회 수출로를 막아야 된다. 저게 중국을 다 먹여 살리고 있었다.' 하면서 인제 화가 날 만한 거야. 통계적으로 미국의 이제까지의 정책이 다 무위로 돌아간 거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런 우회 수출로 중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만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 베트남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이 베트남이 되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는데 미국이 베트남을 뺐어요. 베트남을 좀 빼고 중국의 수출이 많이 늘어난 국가 중에 베트남이 있는데도 빠졌고 심지어는 베트남이야말로 한국보다도 대미 수출이 더 많은 나라야. 그런데도 베트남 얘기가 중점적으로 안 나왔다라는 게 좀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죠. 한마디로 럼프 형님이 약간 봐줬다. 뭐 협상의 여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일 거예요. 어 일단 이제 럼프 형님의 인제 미래 계획을 좀 갖다 보면 이제 중국과 어떤 협상을 하더라도 이 우회 수출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막으려고 애를 쓸 거긴 할 걸로 보인다. 최대한 멕시코나 캐나다 또는 인제 이런 베트남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우회 수출로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고정적으로 하지 않겠냐. 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오히려 중국의 더 글로벌화를 더 유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미국에서도 용납이 안 되고 또 여기서 인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과정이 그냥 우리나라만 관련이 없이 일어나면야 미국이 중국을 조지든 말든 뭐 알 바야 우리가. 뭐 우리는 우리 것만 팔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경제라는 게 그렇게 분리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을 리가 없잖아.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고 있다니까.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짓고 얘네들이 다 다른 나라에 지어요. 다 베트남에 짓고 다른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지 우리나라에 공장을 안 지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에 공장을 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법인세도 내려라. 뭐 어디 부동산 여기 투자하면 우리가 좀 정부 놈아 좀 이것 좀 세금 좀 감면해 줘라. 그다음에 얘네들 뭐 고용하면 우리가 월급 지원 좀 해 줘라. 이런 얘기 괜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다 해. 다른 나라 아예 세금도 안 받아. 공장 지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웬 우파라는 놈들이 남아 가지고 부정선거를 씨부리고 자빠졌는데 이런 전응아 같은 새끼들 데려다 놓고 뭔 놈의 일자리를 얘기를 하겠어. 이 전응아 놈들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 기업을 어떻게 살리냐, 나라 경제를 어떻게 살리냐를 논했던 우파가닥이 지금 근거 없는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는 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선 경쟁적으로 다른 어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엄청난 세금 감면에다가 혜택까지 더 줘야 돼 막. 보조금 주고 막 이런단 말이야. 미국조차도 그렇게 해서 공장 유치하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런 토론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공장을 안 지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지어야 될 공장을 다른 나라에 막 짓는데 주로 이번에 지었던 공장이 어디냐? 그게 멕시코야. 음. 멕시코에 최근에까지 나가서 공장 지었던 기업이 우리나라에 520개가 넘어요. 이거 믿겨집니까? 이게 대기업에서부터 중소까지 한마디로 다 나간 거야. 웬만한 우리 이름 있다는 기업부터 다 멕시코에 지었어. 삼성, LG, 기아, 포스코 뭐 다 가서 졌어. 다 가서. 왜? 우회 수출을 위하여 관세 폭탄 피하겠다고 미리 안전빵으로 지은 거야. 거기서 지금 조 단위로 넣었단 말이야. 우리가 누려야 될 거를 멕시코가 다 가져갔단 거야. 이번에 또 베트남 가져간 다음에 그다음에 멕시코다 이러고 멕시코다 이러고 다 갔어. 멕시코에 너도 나도 인제 아시아 국가에서도 야 멕시코에 공장 지어야겠다고 했던 1 위가 일본이고 2 위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야 관세를 피할 수가 있겠다. 이게 좋겠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다 망하게 생겼죠 지금. 특히 인제 이 뭡니까 기아차 같은 경우들 또 우리가 보면은 대표적으로 미국에 판매가 잘 돼 가지고 우리가 '야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잖아. 그 미국에 판매된 차량 중에 무려 20% 가까이가 멕시코에서 만든 거였어요. 근데 날아가는 거예요. 와. 예 거의 양으로는 72만 대 정도는 다 멕시코산이었는데 예 타격을 받게 됐겠죠. 그래서 이 북미 쪽에 공장을 지었던 애들이 모두가 다 타격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도 이쪽에서 뭐 TV 공장 그다음에 LG전자도 있었고 뭐 냉장고 공장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다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고 또 캐나다 쪽에는 우리나라 인제 베트남 그 배터리 공장이 들어가 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타격을 또 받겠죠. 그래서 이런 지점이 제가 이전부터 예상을 했었지만 그리고 이런 예측을 드렸지만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냐.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은 중국이 그 눌림으로 인해서 남게 되는 재고를 우리나라에 넣게 돼요. 그 상품이나 또 이 자기네들의 남는 잉여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넣어서 한국에 뭐 얘네들이 자본으로는 부동산을 사거나 기업을 사거나 막 이렇게 쇼핑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먹어치우고 거기서 이제 중국 물건을 다 받아서 파는 이런 구도로 간다는 거야. 우리나라 분들이 좀 이 지금 중국의 침투에 대해서 좀 너무 순진하게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 예를 들면은 전에도 한번 무슨 전기차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중국의 전기차를 사람들이 안 살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순진한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나라 차량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뭐 현대차를 미국 사람이 그냥 돈 주고 사 주는 줄 아나 봐. 그게 아니야. 가장 많이 한국 차량을 구매하는 데가 어딥니까? 렌트카 업체예요. 우리나라 차량들은 옛날부터 미국 렌트카 업체한테 그냥 집중적으로 막 팔아. 막. 거기서 싸그리로 다 사줘. 막. 이런 식으로 시장을 들어가고 사람들이 거기서 예비로 타보면서 차량 좋네 이러면 구매로 이어지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먼저 침투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렌트카 업체들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싹 다 중국 업체들이 싹쓸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렌트카 업체를 중국 자본가들이 다 사. 중국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렌트카 업체를 지금 다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렌트카 업체가 이제 중국산 자동차들로 다 교체가 될 것이고 그렇게 강제로 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무서운 점이죠.
근데 이런 것처럼 중국이 이미 미국한테 눌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한국이 제일 맛있지.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지금 한국 죽으려고 그러지 한국이 뭐 돈만 주면 다 팔겠다고 막 내놔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 중국 입장에서 뭐 그냥 건물 쫙 싹쓸이해. 뭐 기업도 그냥 얘네들이 다 싹쓸이해. 그리고 지들 물건 빡겨 가지고 팔아 버려. 여기다가 심지어는 이제 뭐 테무 알리 공장까지 세워지고 뭐 저기 뭡니까 창고까지 만들어져 봐. 그러면 가격이 더 싸진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 대중 압박이 미국으로부터 있으면은 그 풍선 효과가 한국으로 다 넘어오게 된다.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거는 지금 현실이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한국이 좀 곤란한 부분은 우리가 중국의 우회 수출국으로 미국한테 의심까지 받고 있다는 거야. 우리가 물론 중국에 인제 중간재를 받아서 조립을 해 갖고 하니까 미국이 상당히 불편하게 보고 있다는 거지. 또 우리가 환율을 갖다가 약간 좀 장난질을 많이 하는 국가긴 하거든요. 자꾸 이 환율을 어떻게든 우리가 인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제어하기 위해서 즉 우리의 수출 기업에게 유리하기 위해서 특정 그 금액대로 맞추려고 약간 이제 뭐 저기 국민연금 돈도 쓰고 어디 그 돈을 갖다가 계속 돌려서 이걸 막 매입하겠다가 또 팔았기도 했다가 이러면서 가격 조정을 한단 말이야. 아주 싫어해 미국이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달러를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은 미국 시장에다가 사실은 더 저렴한 가격에 우리 물건을 들이미는 이런 그림을 낳는 거니까 미국이 힘든 시기에 이런 얍사비를 써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서 미국에다가 물건 팔아먹었다가 되니까 계속 인제 한국이란 나라가 타겟팅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많이 인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미국과 오해도 풀어야 되지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어떤 거시적인 그 외교 경제 뭐 어떤 무역의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지금 감당이 되냐. 사실 이게 중국과 미국 중에 어느 쪽에 서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야. 우리가 우리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가 그게 되려면 어떤 나라든 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 팔 수 있는 물건들, 우리의 기술들, 우리의 고유한 어떤 무언가를 그거를 무기 삼아서 이제 우리도 무역 전쟁에 참전을 해서 들어가야 돼.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야 너희도 우리 거 필요하잖아. 그럼 우리가 대줄 테니까 너희도 양보해." 이러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무슨 뭐 꼬북 마냥 막 이렇게만 갈 수가 없으니까 뭔가 우리가 개발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우리의 무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 우린 더 이상 그런 걸 담론화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고찰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느 순간 삼성도 그냥 확 기울어 버려. 점점 이런 대기업들의 실수들이 드러나 있어. 또 국가 정책들이 안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중국산 물건들이나 중국의 자본들이 들어온 것도 제대로 막지를 못해. 결국에 지금 남아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 수출 기업한테 의존한답시고 고환율을 유지하면서 저금리 유지를 하고 물가는 이빠이 올라가 있는 상황. 이런 이게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악순환의 상황으로 빠져버린 거죠. 이 틈에 인제 중국산 자본들이 우리를 노리고 이제 침투하고 있다. 거기다 미국까지 우리를 또 뺨을 때리고 있다. 이 우리는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고유의 기술을 개발할 때인데 지금 우리는 그런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좀 한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나라 철강 업체가 앞으로 럼프 형님의 말 한마디에 작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왜냐? 이 무관세 쿼터제가 럼프 형님이 없애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미국이 수출하는 철강 260만 톤까지는 면제였어요. 면세였어, 면세. 근데 요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쿼터 없애버리고 수출 전량에 관세 부과할 수가 있다. 이야, 그래서 국내 철강업계 역시 덜덜 떨고 있는데 무관세 수출 쿼터가 줄어들고 심지어는 없애버릴 수도 있다. 반도체도 맞을 것이고 지금 철강도 맞을 것이고 이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으로 저렇게 안 되면은 그냥 망하는 거야 그냥. 사실 그냥 망하고 뭐 우회 수출도 안 되고 다 막히면은 사실 그냥 진짜 여러 부도 소식도 나오고 좀 심각한 상황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국가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좀 그런 관점에서 정치를 좀 바라볼 때다. 정말로 우리 미래를 잘 해결해 주고 좀 협상력도 있고 또 이런 경제 문제를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